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가문숙입니다. 국고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그리고 분기, 상반기 2024년 연간 베스트 파트너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이 국고처 2부가 가장 큰 톡톡한 어떤 한 부분이 아니었나, 공을 세워줬던 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 국고처 2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충실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 방송입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70-4941-0225번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는 샵 8181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간에 모두 다 상담을 해드리고요. 전화가 들어오기도 전에 보니까 많이 오고 있는데요. 다 못다한 내용들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유튜브에 있는 글 또한 모두 다 챙겨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번 주는 토요일 날 아시다시피 키움증권이 시스템 점검이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차트로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주 공개 토요일 날 방송은 없고요. 일요일 밤 10시에 대신에 좀 길게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공개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만 이번 주에 보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핫하게 움직였던 모습들인데요. 이런 어떤 투자 전략들도 일요일 밤 10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청자를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3490-4504 요 ARS를 통해서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는 저희 이 상담 번호이고요. 바로 이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는 3490-4504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하루하루에 그날의 어떤 시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준비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청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 또는 와우 밴드를 통해서 제 소식 받기를 알람을 해두시면 전일자 미증시 그리고 금일의 국내 증시, 전일 국내 증시 그리고 또 오늘의 이슈들, 핫한 이슈들 그 이슈에 해당하는 종목들까지 이렇게 뽑아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미주로 가장 오늘 미인주가 될 수 있는 핫한 종목들에 대한 종목 전략과 지지라인 손절가 등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모닝 리포트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한 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조금은 어찌 보면 제가요 가끔 이렇게 인간 지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인간 지표다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제 주변의 지인들이 막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또 지수가 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는 회원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최근 이번 주에 제가요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던 지인들 3분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을 받았느냐? 뭐 좀 사면 되냐고, 뭐 좀 사면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제서야 연락을 하냐? 항상 딱 인간 지표 나왔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6만 원대가 넘어가고 SK하이닉스도 신고가를 찍고 갑자기 움직이지 않던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얘기들을 하십니다. K증시가 신고가 이후에 3,000선 지지력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증시를 보면 물론 오른 것 같긴 하지만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3,000포인트의 지지와 그리고 3,150 전고점 돌파를 향한 그런 어떤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면서 SK하이닉스의 조정을 보였었죠.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좋아지고 업황이 좋아지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찍었는데 삼성전자는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약세의 그림을 보이다가 지난주에 SK하이닉스의 조정과 함께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추세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희일비 왔다 갔다 급등량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반도체의 산업을 지금 매수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냥 업종 순환매, 종목 순환매로
못 오른 종목을 매수하고 많이 오른 종목을 차익 실현하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저한 업종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철강, 유틸리티 업종들,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이 차익 실현 이후에 며칠 쉬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못 움직였던 LG 엔솔, 그리고 LG화학, 포스코홀딩스, LNF,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주는데 하루 만에 다시 또 조정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철강주들,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순환매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가운데 또 우려감들, 이게 또 내가 꼭지 잡은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생기실 텐데 조선, 방산, 자동차, 제약 바이오, 그리고 지주사, 엔터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상법 개정안 통과 또는 추경 예산에 대한 통과 여부들이 나오면서 지주사 관련 주들이 급등을 갑자기 했었어요. 그러다가 화요일 날 급등세 화수에 보이다가 목요일 금요일 날은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였죠. 목요일까지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보로노이, 뭐 알테오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보이다가 금요일 날 상승했던 부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토해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하이브 같은 경우에 방시혁 의장에 대한 악재 이슈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하루짜리가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2018, 19년도부터 불거졌던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도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다음 주는 바로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히려 트럼프도 각 나라만의 어떤 상호관세 부분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서신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고요. 베트남과의 상호관세 부분이 해결되면서 미국 증시도 상승을 보였는데요. 상법 개정안의 통과 그리고 2차 추경 통과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시장에서 3,000포인트를 향해 달리는 가장 주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노출된 상태,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상태에서 과연 국내 증시 다음 주에 3,150포인트를 넘길 것인가 이 부분들을 저와 함께 공개 특강해서 한번 새겨보도록 하고요.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목요일, 금요일 조기폐장, 독립기념일 조기폐장에 앞서서 목요일 조기폐장이 이루어졌고 금요일은 폐장을 했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만의 어떤 움직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그리고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고용 서프라이즈, 나스닥과 S&P가 연일 신고가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 주식, 우리 VIP 회원님들도 그렇고 엔비디아 수익 많이 내고 계시죠? 엔비디아라든지 그리고 오라클 같은 종목들, AMD, 제가 추천드렸던 2월, 3월, 4월에 추천드렸던 이런 미국 주식들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또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의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저는 사실 미국 주식은 꼭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 너무 많이 또 오른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시겠지만 3분기까지는 미국 주식도 지금의 흐름들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타결 소식들,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에 대한 부분이 가장 상호관세가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고 또 한국의 옵션 만기일도 있게 되고요.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비트코인이 한때 11만 달러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국내의 MZ세대들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옮겨져 갔었는데요. 다시 또 국내 증시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고객 예탁금과 신용 물량들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법안 감세안이 의회를 또 통과했다라는 이슈들도 하나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었고요. 엔비디아가 시총 역대 1위를 갱신하면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AI의 상승과 함께 전력 또 이 중에서 또 하나 계속 이 시간마다 강조드리고 있는 양자암호 관련주.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는 양자암호 관련주. 저도 여러분들께 저는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주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 주식을 시작하면서 회원님들께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보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 주식을 한번 사봤었어요. 한 주씩.
그것도 딱 한 주씩만 엔비디아도 하나 사보고 그리고 AMD도 사보고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주도 하나 사봤는데요. 지금 수익률이 150%, 160%입니다. 물론 한 주이기 때문에 저가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크진 않지만 중요한 건 150%, 160%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암호 관련주들은 꼭 한 종목은 서서히 매일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못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체크할 부분과 함께 국고처 2부 방송 이후 오늘 토요일은 공개 특강이 없고요. 일요일 밤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물론 음력이긴 하지만 밤 10시인데요. 그때 강한 조정은 기회다. 사관왕 전문가의 증시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선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 3490-4504로 전화 주시면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선물은 데일리 모닝 리포트입니다. 오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신청하시고 그리고 꼭 하셔야 될 게 와우 밴드를 통해서 푸시 알림 받기를 하시면 제가 글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께 푸시가 갈 겁니다. 그러면 클릭해서 바로 그 이슈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고처 2부 만의 시그니처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AS 해드리고 그리고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메모를 해서 유튜브에서 들어왔던 종목들, 문자로 들어왔던 종목들, 또 전화 상담 중에서 누락됐던 종목들을 모두 다 추려서 토요일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일요일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종목들 중에서 시장의 가장 또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슈의 종목들을 하나씩 AS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단 AS는 또 공개 특강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지난주에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현대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0만 8천 원에 20만 8,500원에 20%의 비중을 태우셨는데 지난주에 상담을 드리고 나서 월요일 옆으로 붙이는 그림들이 있었지만 화요일 날 4% 이상의 자동차의 매출이 늘어났다는 뉴스와 함께 4%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우상향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릴 때 분명히 수혜권에 매도하실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보면 주가의 흐름이 21만 8,500원. 제가 그때 제시해 드릴 때 22만 원 언저리까지는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수익권에 분명히 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중기적 관점으로는 당연히 지금이 저점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상향도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문제는 이 종목이 자동차가 아직까지는 시장의 수혜주로 또는 업종 주도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가 지금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도체 업종의 개선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들은 하반기 정도 이후부터 그러니까 하반기가 아니라 3분기 이후부터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셨다면 수익을 챙기셨을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보유 중이신데 만약에 보유 중이시라면 월요일 날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 언저리까지 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에는 위로 22만 원 정도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요. 중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면 25만 원 정도까지도 갖고 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HD 한국조선해양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16만 원에 매수를 하셨었고 3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셨는데 와, 조선업종들이요. 30일 29일 지난주 이후에 월요일 날 횡보하다가 옆으로 밀렸습니다. 매수가가 16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굉장히 큰 수익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수익이긴 하지만 수익을 챙겨야 되니까 월요일, 화요일장에 만약에 우상향이 나오고 이렇게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비중을 줄이시고 수익을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21선을 깬다라면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5만 원까지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라면 이 종목은 반드시 61선 지지 라인이 나와야 합니다. 모든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29만 원대가 지지가 돼야 되고요. 지지가 된다면 홀딩을 하시고 1차 목표 주가는 35만 원.
그리고 2차는 38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고요. 만약에 60일선까지 깬다면 그때는 그냥 올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전화 상담했던 종목이 컴투스였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51,456원에 20% 비중을 채우셨는데 그때 지금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 주가의 흐름이 양봉이 나오다가 화요일 날 반등이 나오고 오히려 지난주 한 주간 바닥에서 약간 이제 돌리는 그림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종목은 지금은 일단 홀딩을 하십시오. 손절가는 4만 원 잡아주시고요. 반등 시에는 4만 5천 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만 5천 원을 돌파한다라면 1차적으로는 홀딩, 그리고 그 다음 목표 주가는 4만 7,500원 보시고, 만약에 나는 길게 더 봐야겠다 하시면 지금 5만 원 언저리까지 매수가까지 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 빠른 전략은 4만 7천 원 언저리에서 정도 부근에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권해드릴게요. 그러나 게임주의 그림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NC소프트라든지 게임주들이 최근에 실적 우상함과 함께 상승하고 있고요. 컴투스도 2025년 6년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추가적인 반등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지난주에 제가 얘기할 때도 요거는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주가의 흐름은 괜찮다라는 말씀드렸었고요. 매수가가 48,000원이시면 수익 극대화하시고 전고점 이상까지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비중이 20%이신데 그대로 홀딩하십시오. 만약에 아마도 금요일장에 아침에 이 개파락이 나오면서 넥스트 거래소에서 프리마켓에서 하한가까지 움직여서 겁이 나셨을 텐데, 이 프리마켓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조금 무시해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현재는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요. 전고점이었던 58,000원 돌파 여부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